3화에서는 이성계가 드디어 난을 일으키려 합니다. 원경이 또 어찌 막아낼지 궁금해지네요. 이성계는 철퇴를 휘둘러 이방원을 죽이려 하는데 원경은 이를 알고 몸을 던져 막습니다. 이걸 보고 이성계도 하늘의 뜻인가 하며 놀랍니다. 중전이 조선의 극한 직업이네요. 이방원은 왜 절 죽이려 하십니까? 절규합니다. 공양식이 끝나고 태상왕은 추포되고 궐 안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원경은 어깨에 철퇴가 스쳤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이방원은 원경에게 미안한 기색과 이성계가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충격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또 원경은 어찌 안 것인지 의심합니다. 원경은 그저 우연히 안 것입니다. 둘러대지만 이 일로 패비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동조 세력을 잡아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성계가 자신을 죽인 후 가별초가 궐을 장악하려 했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태상왕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를 찾아가 어릴 적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던 이성계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영영 너는 아니다. 내 기필코 너를 죽여 뒤틀린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분노합니다. 이방원은 아우들을 죽인 이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게 해드린다며 울분합니다. 부자가 이젠 서로 결코 용서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이방원은 영실을 찾아가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전은 주상전하를 외롭게 만드시네요. 이간질합니다. 영실은 방을 지키는 상궁을 물리치고 문 앞에 앉아 전하를 지키겠다 하고 이방원은 하염없이 소리내어 슬피 웁니다. 아버지가 죽이려는 아들의 슬픔. 후회했을까요? 이방원은 회암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덮으려고 아바마마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하여 원경의 패비를 논합니다. 목숨까지 살려줬건만 또 한 번 원경을 이용하네요. 민씨 동생들은 중궁전에 와서 격분하지만 원경은 동요하지 않고 회암사 일로 중궁의 기세가 높아질까봐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태상왕의 철퇴 사건에 궐안의 상황이 동조하고 있다 짐작하죠. 채령도 패비 얘기를 듣고 중전에게 뛰어오는데 패비되는 일은 없다며 물러가라 합니다. 하지만 채령은 중전마마를 가까이서 모시도록 허락해달라 애원합니다. 당돌하게 애원하는 채령을 보고 원경은 말합니다. 너는 변하였구나. 영실은 처소에서 한가하게 실뜨기를 하고 있네요. 원경의 패비 논의에 안 될 것이라 말하지만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주상에게서 중전을 지워내고 싶어 합니다. 채령은 왕자를 낳고 싶다고 김상궁에게 다시 말하고 김상궁은 얼음 물방울을 아랫배에 떨어뜨리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보기만 해도 차갑네요. 상왕은 태상왕을 피해 궐을 나와 사찰로 향하고 또다시 자신의 신하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원경은 패비의 말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잠시 몸을 숙이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원경은 왕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달래고 영실의 아들을 많이 늘었다고 칭찬도 합니다. 이때 주상도 방문하여 원경에게 회암사 사건을 어찌 알았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사사로이 정보원을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왕명을 어겼다며 화를 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하겠다 원경에게 소리 지릅니다. 원경은 피하의 구분이 명확하다 자신하시냐며 반박합니다. 전왕조에게 충성하는 이들, 태상왕 왕조에게 충성하는 이들, 상왕 전하에게 충성하는 이들, 다 장악했다 자신하십니까? 그러면서 상왕 전하도 반란에 동조했다 말합니다. 이방원은 분노의 눈빛으로 상왕 전하를 다시 입에 올렸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곡기를 끊고 있는 이성계에게 음식을 올리지만 이성계는 상왕을 불러오라 소리 지르며 상을 엎어버립니다. 판수의 정보원들이 원범을 미행하여 거병하기 위하여 가별초 출신의 신하들이 상왕께 수결한 밀지를 보낼 것을 알아냅니다. 영실의 사가에 있는 하인에게 수결한 밀지를 상왕의 상궁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금반지에 탐욕되어 전달하게 되고 이 일로 영실은 위험에 처합니다. 채령은 주상의 첩자로 중전에 드나들며 살피는데요. 중전은 이를 알고 역으로 채령을 이용하려 합니다. 주상은 채령의 처소로 들고 중전과 처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묻습니다. 채령은 상황 전하의 얘기를 한다고 흘리고 이방원은 예민해집니다. 밤이 깊도록 침소에 들지 않는 중전에게 상궁은 전하께서는 오늘 승은 상궁의 처소에 드셨습니다. 고합니다. 원경은 상이 어느 처소에 드셨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느냐며 날카롭게 묻습니다. 채령의 처소에서 주상은 이성계의 악몽으로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채령의 마음이 아직 중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방원은 한 발을 중전에 걸쳐놓고 한 발을 내게 걸쳐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채령은 이제 주상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원경은 잡념을 없애려고 무술 연습을 하고 채령은 그곳에 원경을 보러 옵니다. 원경은 상은 잘 모셨느냐? 심기가 불편하지 않으셨느냐? 물어보고 채령은 간밤에 일을 고하지 않고 편히 잘 주무셨다고 말하죠. 원경은 이미 채령이 변한 것을 알고 있었죠. 명의 사신이 와서 태상왕을 만나자고 하고 사신 접대는 중궁에서 준비하는 게 관례이므로 패비 논의는 어렵게 됩니다. 명의 내전으로 조공을 미뤄야 하는데 오로지 태상왕 전하만이 가능하여 이방원이 이번에도 또 중전에게 가교 역할을 맡깁니다. 어려운 일은 또 중전에게 맡기네요. 원경은 승낙하고 이방원은 패비 논의를 중단합니다. 원경은 이성계를 만나 조공을 미뤄달라 요청하는데 이성계는 임금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전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무라네요. 너는 혹시 조선이 민씨의 나라라 생각하느냐? 원경을 매섭게 쏘아봅니다. 그때 이방원도 이성계를 만나러 옵니다. 이방원은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성계는 죽어라. 한마디 합니다. 죽어라. 내가 죽어야 조선이 바로 잡힌다. 내가 있으면 민씨의 조선이 된다는 생각일까요? 그래도 아들에게 죽으라고 한다니. 원경도 놀라죠. 사화에서 이성계는 결국 난을 일으키고 영실의 사람이 영모에 가담하여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성계와 영실의 운명은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곧 리뷰로 찾아올게요. K드라 리뷰 내용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